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상속이 발생을 했는데 상속으로 남겨진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상속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 과연 우리 상속세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지요. 의정부 지방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인데요. 상속 포기자의 상속세 납세 의무 과연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속으로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보시면은요, 어떻게 된 사안인고 하니 이 돌아가신 분 망인은 배우자와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5월에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일이 2018년 7월 30일로 하는 그 계약 임의에 따라 2018년 10월에 처분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였고 불행히도 이듬해 망인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인 이 원고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자산 등을 이렇게 보니까 채무가 더 많아가지고 2019년 5월 달에 어머니와 함께 상속재산 포기를 했고 다른 형제들도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승인 신고를 각각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청, 즉 국세청이죠. 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20년 2월부터 이제 2020년 5월까지 실시를 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부동산 35억짜리에 대해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맞잖아요. 돌아가신 게 2019년 3월 그리고 이 35억짜리 재산을 처분한 게 어떻습니까? 2018년 7월 31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 재산으로 보아가지고 추정 상속 재산으로서 상속 재산가액에 산입을 해서 상속세 2억 6,300여만 원을 결정을 했고 자녀 3사람 원고 그리고 이제 CD를 연대 납세자로 지정을 해서 2020년 9월 1일자로 상속세를 결정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이 상속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 계속 체납을 하자 처분청에서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3월 15일경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이 공매 절차에 대해서 이 원고는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제기했고요. 이에 공매대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청은 2023년 6월에 원고에게 이 아파트의 공매와 관련해서 발생한 강제집수입니다. 320만 원여 정도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원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원고는 나는 망인의 재산을 이제 포기해서 상속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물려받은 자산도 없다. 그리고 사전 증여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원고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라든가 이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해서 원고의 아파트에 대해서 공매 대행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징수비 부과 처분에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3가지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그럼 과연 이 사건의 얘기와 관련돼서 첫 번째, 원고가 상속세 납세 의무를 지는 상속인인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의 부동산 처분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상속세 부과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가 두 번째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안은 이 사건의 부동산 공매 처분과 관련돼서 강제징수비 부과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연 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고가 상속세 납세 의무자를 지는 상속인인지 여부를 이제 먼저 보셔야 되는데
우리 민법 1042조에서는요, 1순위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표에 의해서 상속 개시 당시부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안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를 때는 원고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에서 상속인의 정의를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1000조, 1001조, 1003조, 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해서 민법 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비록 상속 포기의 해를 했지만 상증세법 제3조의 2에 따라 상속세 납세 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그러면 이 사건의 부동산 처분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인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된 것이고 또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이라든가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봐야 되고요.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인 경우 그 자체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라든가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당연무효이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를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경우라면 이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인 경우에는 과세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이제 이 원고에게 그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증세법, 자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1호는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을 해서 받은 금액이라든가 피상속인이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는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그리고 2년 이내에는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즉 이런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봐서 추정을 해가지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우리 상증세법 제13조 상증세법 앞서 살펴본 15조에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대금이 과세 자료에 그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라든가 상속돼서 귀속됨으로 인해서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입증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상속인에게 전하는 규정이고요. 과세관청이 그 중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존재함을 입증하면은 그때는 납세자가 이때는 용도를 입증해야 되는데 만일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즉 상속 추정 재산으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 대법원 판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과세 요건 사실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에게 유입된 그 자금 중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그 금액이 있음, 즉 존재함을 이제 과세관청이 입증만 하면 이때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 상당히 현금 상속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상증세법 제15조는 과세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즉 과세관청에서 어떻습니까? 납세자로 이 입증 책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추정 사실을 바로 입증하지 않고 전제 사실 존재함만을 입증을 하면 납세자는 당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실을 본증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안인 경우 과연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망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그렇잖아요. 아까 돌아가시는 게 2019년 3월이었고 35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그 자산을 처분한 게 2018년 7월 말이었잖아요.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금액은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해서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맞고요. 원고가 이 부동산의 처분 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을 해서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한 처분청의 절차는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의 강제징수비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지만 상속인에 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 상속인에 대한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가처분도 적법하기 때문에 이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의 아파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가지고 그 공매를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강제징수비를 이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상속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과연 우리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해당이 되는지 첫 번째 사안, 그리고 두 번째 상속 추정 재산과 관련돼서 이 추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뒤집어 엎었을 때는 이게 우리가 그게 추정이 깨지잖아요. 근데 그 추정과 관련된 입증 책임이 전환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제 공매를 의뢰했을 때 그 강제징수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